안녕하세요. 블록스토리의 이승원, 김동환입니다. 자, 오늘 이번 이 시간에는 스텔라 루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한 시가총액 한 8위 정도 되는 코인이고, 예, 스텔라 루멘은 리플을 설립했던 제드 맥칼럽이 하드포크에서 만든 2014년에 하드포크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네. 스텔라 루멘을 만든 이 사람이 그 전에도 굉장히 리플 이전에도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드 맥칼럽은 저희 학창 시절에 동환 씨 P2P 그 서비스 많이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소리바다 써봤고, 소리바다, 예, 저도 소리바다 많이 쓰고 소리바다가 좀 안 돼. 그 전에 후에 처음엔 당나귀라고. 그렇죠. 네, 이동키. 예, 2000. 예, 버전. 당나귀. 그 당나귀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제드 맥칼럽입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좀 천재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 예. 그리고 일본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거래소 마운틴 곡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마운트 곡스 알죠? 예. 엄청난 해킹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렇죠. 비트코인을 많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걸 만들었던 초창기에 예, 그것도 제드 맥칼럽이고 제드 맥칼럽이 이제 그 회사를 나온 이후에 해킹 당했다 하더라고요. 예. 와, 같이 근데 리플에서 창업을 해서 하다가 왜 지금 스텔라를 독립해갖고 스텔라 루멘을 설립을 했을까요? 예, 아마 이게 이제 가장 큰 좀 의문점이고 좀 의아할 텐데요. 사실 스텔라 루멘도 리플과 마찬가지로 국제 송금을 위해서 탄생한 코인입니다. 근데 이 창업자가 좀 추구하는 게 틀린데 이제 리플은 좀 재단의 이익과 이런 걸 좀 추구한다면은 이 스텔라 루멘은 좀 공익을 추구하는 쪽이 강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리플은 처음 시작부터 B2B, 예, 기업 간의 거래를 위해서 좀 탄생을 했는데 이 스텔라 루멘은 소액 P2P 개인들의 소액 결제를 위해서 좀 탄생한 그런 코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스텔라 루멘의 토큰 발행 구조를 보면 이제 이게 현재 리플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똑같이 리플과 마찬가지로 1000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듯이 20%가 창업자 갖고 있고 25%가 이제 리플 재단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 55%가 이제 유저들한테 풀린 반면에 이 스텔라 루멘은 단 5%만 재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50%를 개인한테 풀었고 25%가 비영리 기관 그리고 1%가 리플 보유자한테 에어드랍을 했고요. 또 특이한 게 19%가 비트코인 보유자들한테 에어드랍을 풀었는데 한 석 달 전쯤에 또 무작위 이제 유저들한테 또 스텔라 루멘을 배포를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때 뉴스로 지갑을 만들면 어떤 이제 지갑을 만들면 특정 이제 해외의 지갑인데 그걸 만들면 그 지갑에 스텔라 루멘을 넣어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상한 거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누구는 이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일종의 미션이는 에어그랩이네요. 그렇죠. 예, 지갑을 만들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이런 스텔라 루멘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송금이 소액 결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센트까지도 보낼 수 있는. 센트면 쩐이죠. 예, 그렇죠. 우리말로. 예, 뭐 쩐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에 좀 친화적인 모바일에 특화돼서 만들어졌고 세 번째는 개발자들의 개발이 굉장히 편리하게 빌트인돼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재단에서 추구하는 게 공익입니다.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프레컬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비 앱에서는 이 앱은 남부 아프리카의 젊은 그 여성들을 위해서 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어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오라디안이라고 하는 회사는 스텔라 루멘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의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와 또 2016년 12월에는 필리핀, 인도, 서아프리카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런 나라들은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개발도상국 안 좋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금융 인프라를 이용하기 힘드니까 스텔라 루멘을 통해 가지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영향을 끼칠 분야가 바로 신원 인증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행 계좌 하나 못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비영리적인 사업을 추구할 때 빛을 발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사실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지구의 60억 명 인구 중에 네. 20억 명이 금융 이 시스템 예. 그 혜택을 못 받는다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잘 돼 있는데 네.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들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우리 블록체인이 쓰인다 그러면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플은 이 중앙화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스텔라 루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그게 덜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텔라 루멘도 처음에는 리플에서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똑같은 리플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좀 중화화된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스텔라 루멘에서는 좀 분산화나 이게 좀 중점을 두고 계속 합의 알고리즘을 이걸 개선을 시켜서 현재는 페더레이티드 비잔틴 어그리먼트라 해가지고 좀 분산화된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도 점점 이제 스텔라 루멘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18년도 여름에 그 스텔라 재단에서 이 새로운 프로젝트 뭐 말장난인가요? 인터스텔라라는 프로젝트를 출범을 했는데 네. 이게 뭔가요? 이 인터스텔라는 재단에서 이제 그 디앱들을 좀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다른 그 플랫폼에서도 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오스 재단 블록원에서도 이런 거래소라든지 그다음에 신원 인증 이런 디앱들을 재단에서 이제 만들고 네. 있거든요. 생태계를 위한 일종의 이제 인프라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인프라죠. 네. 처음에 우리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도 없을 때 이제 애플에서 뭐 시계라든지 카메라, 뭐 손전등 이런 기본적인 어플은 만들어서 넣어뒀잖아요. 네. 그와 같은 이제 어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는 라이트 이어와 체인이라는 두 기업이 합병을 해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인데 네. 제드 맥칼럽이 CTO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인의 CEO가 인터스텔라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탈중앙 거래소인 스텔라 X, 네. 그리고 원장 서비스인 시퀀스, 네. 그리고 오픈 소스 트레이닝 보신 켈프, 네. 그리고 비용이 없는 양방향 지불 시스템 스타라이트 네. 이런 디앱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네. 완성이 되면 좀 더 스텔라 루멘을 좀 활용하는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 스텔라 루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스텔라 루멘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을 보고 리플과 더불어서 동방선장하지 않을까. 이제 리플은 큰 은행 간의 거래를 이제 담당을 한다면 스텔라 루멘은 좀 밑에 있는 사람들 P2P 거래를 담당하는 그런 메인 지불 페이먼트 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스텔라 루멘의 프로젝트를 좀 응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동환 씨는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B2B는 그 기업 간의 B2B 비즈니스 영역은 이제 리플이, 그리고 나머지 그 개인 P2P는 그 스텔라 루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좋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조차도 예컨대 뭐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앙화 된다고 하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제 스텔라 루멘의 취지가 흐려질 수도 있다는 약간 우려 섞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네.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지금까지 스텔라 루멘을 잘 알아봤고요. 블록스토리의 김동환, 이승원이었습니다.